자, 이번 시간은 건축급상 건축선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네. 자, 여러분, 건축급상 건축선이에요. 자, 대지의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근데 대지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는 그 건축 허용 한계선을 약칭해서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대지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이 건축선인데, 자, 우리 건축법상 건축선은 다음과 같이 지정됩니다. 원칙. 자, 여러분, 우리 건축법상 도로는 이렇게 배웠죠. 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넓이 몇 미터죠? 그렇죠. 4m 이상. 4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소유넓이 4m 이상 도로에 자, 이렇게 대지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지예요. 대지가 접하면은, 자, 소유넓이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면은 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있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것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건축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건축선은 이 대지에 건축하는 이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을 허가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만약에 건축 허용 한계선 건축선이 없다면은 이 강남대로예요. 그럼 이게 50m 도로에 양쪽에 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 대지 건축주가, 자, 1층부터 2층은 자동차에 부딪히니까 3층부터 도로 위로 돌출해서 건축을 한다면 한 층당 1년에 임대 수입이 수십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반대쪽의 대지 소유자도 마찬가지죠. 반대쪽의 대지 소유자도 건축선이 없다면, 자, 건축물을 건축할 때 3층부터 돌출해서 도로 위에 건축을 해버린다면, 우리 강남 대로 위에 보행을 할 때 하늘은 건축물로 다 덮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지에 건축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계선은 여기까지다 라고 건축선을 만들게 된 거죠. 여기도 이 대지의 건축을 허용하는 한계선은 여기까지다 라고 건축선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건축선이 지정되면 이 지정된 건축선 안에만 건축이 가능한 거죠.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곳으로 건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건축선이에요. 이해가 됐죠? 건축구성, 건축선은 원칙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자, 예외적으로 이제 건축구성 도로의 소유넓이 4m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죠. 자, 예외적으로 건축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건축구성 도로의 소유넓이는 4m 이상이 되어야 함이 원칙인데, 이게 2m 도로예요. 그러면은 4m에 미달되죠. 양쪽에 대지가 있습니다. 건축구성 도로의 소유넓이 4m에 미달되는 양쪽에 대지가 있죠. 자, 이때는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중심선 있죠. 이 도로의 중심선 기준이에요. 중심선. 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이니까 오른쪽, 왼쪽 모두죠. 양쪽으로 소유넓이의 2분의 1을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2m를 후퇴해요. 2m를 후퇴해서 건축선이 지정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2m를 후퇴해서 건축선이 지정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정되면은 이 건축선하고, 네, 도로 경계선 사이의 면적, 제가 삐끔 치고 있죠? 이 부분의 면적,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증나면은 소유넓이 4m에 미달되는 도로 2m죠.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양쪽으로 소유넓이의 2분의 1. 건축구성 도로의 소유넓이가 4m죠. 4m의 2분의 1. 그러니까 2m를 양쪽으로 각각 후퇴해서 건축선이 지정되고, 그 지정된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자, 소유넓이 미달되는 도로, 네, 한쪽에만 대지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번에는 3m 도로고, 자, 이쪽에 대지가 있습니다. 네. 자, 대지가 이렇게 접하고 있고, 반대쪽에는 이겁니다. 철도 슬로프질 수도 있잖아. 반대쪽에 철도이거나, 그리고 하천, 한강 같은 거, 안양천, 이렇게 낙동강, 이렇게. 자, 철도, 하천, 그리고 경사지, 건축할 수 없는 경사지 등의 한쪽이 접하고 있죠. 그래서, 자, 소유넓이 미달대로, 건축구성 도로의 소유넓이 4m에 미달되는 도로, 한쪽에만 대지가 있고 반대쪽에는 철도, 하천, 경사지 등에 접하고 있을 경우, 이때는, 자, 건축선을 철도, 하천, 경사지 쪽 경계선, 이게 기준이에요. 철도나 경사지, 하천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에 상당한 수평거리입니다. 소요 너비에 상당한 수평거리니까 4m가 되겠죠. 4m를 이렇게 후퇴해서 후퇴된 부분, 4m가 후퇴된 부분에 선, 이것들 연결하면은 건축술이 되는 거죠.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은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2m씩 후퇴해서 건축술이 지정되고, 한쪽에만 대지가 있으면 대지의 반대쪽 철도, 하천, 경사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에 상당한 수평거리 4m를 후퇴해서 건축술이 지정되고, 그때 건축선과 역시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이 있죠. 이 부분도 대지 면적에서 제외가 돼요. 그리고 대지가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는 경우, 대지가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하는 경우 건축선이 있죠. 네. 자, 이런 경우가 됩니다.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이죠.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도로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지가 접하고 있죠. 이렇게 대지가 접하고 있어.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이 도로가, 이 도로는 6m 도로예요. 네, 6m 도로고, 이 도로가 7m 도로입니다. 7m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때는 건축선이 이렇게 지정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가 띠띠빵빵 진행하고 있어. 좌회전할까요? 우회전할까요? 우회전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동차 우회전할 건데, 이 대지에는 전부 건축물이 건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동차 여기까지 진행하더라도 반대쪽에 건축물이 시야를 막기 때문에, 그죠? 반대쪽에 시야를 확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로 모퉁이 부분을 자동차가 원활하게 소통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은 이렇게 지정됩니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 이 부분이 교차되고 있죠. 교차점 이거잖아요. 이거. 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양쪽으로 일정 거리를 후퇴하게 돼요. 이거 두 점을 연결합니다. 이것이 건축선이 되는 거라고. 양쪽으로 일정 거리를 후퇴해서 건축선이 지정돼요. 이게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건축선이 됩니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자, 이 대지가 접한 도로의 교차각도하고 이 접하고 있는 도로 너비에 따라서 일정 거리를 후퇴합니다. 이렇게 3m를 후퇴하면은 이쪽으로 똑같이 3m, 이쪽으로 2m를 후퇴하면은 이쪽으로 똑같이 2m를 후퇴해서 두 점을 연결하면 건축선이 되는 거죠. 이때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 빗금치고 있죠. 이 부분의 면적도 대지 면적에서 제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선이 어떻게 지정되는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 빗금치 부분은 대지입니까? 도로입니까? 사실상의 대지에서 제외되니까 사실상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차 여기까지만 진행해도 이 부분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건너편의 시야를 확보해서 원활하게 도로 모퉁이 부분을 통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선을 지정하는 목적은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목적으로 이제 건축선을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때 건축선은 이 대지가 접한 도로 너비, 대지가 접한 도로 너비와 교차되는 그 각도에 따라서 이제 후퇴거리는 2m 이상, 4m 이하, 4m 이하에서 구체적인 후퇴거리를 정하게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도로 모퉁이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 너비가 4m 미만 좁은 골목길이거나 4m 미만 도로이거나, 그 다음에 8m 이상 대로일 경우에는 8m 이상 넓은 도로일 경우에는 이 규정을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선 지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4m 도로 모퉁이의 대지가 접한 도로 너비가 4m 미만이면 좁잖아요. 4m 미만 도로의 대지가 도로가 자동차가 싱싱 다닐 필요가 없죠. 그래서 4m 미만 도로는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선 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로 너비가 8m 이상입니다. 이 도로 너비가 8m 이상이면 도로 너비 그 자체가 넓기 때문에 굳이 후퇴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소통이 원활하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모퉁이의 대지가 접한 도로 너비가 4m 미만이거나 8m 이상 도로인 경우에는 이 법 규정,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건축선 지정에 관한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차각이 있죠. 지금 여기는 그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대지의 교차각이 90도인데 이 교차각이 120도 이상,
이하인 경우에도 교차각이 120도 이상인 경우에도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건축선 규정은 적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도로 모퉁이 우세의 건축선이었고요. 그리고 지정건축선 설명합니다. 지정건축선. 지정건축선. 일단 자료를 좀 읽어드리고, 네, 지정건축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양괄호 4번, 건축선의 양괄호 3번 지정건축선이라고 되어 있죠. 읽어드립니다. 자,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치유사, 시랑, 군수, 지랑은 즉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되죠. 허가권자는 자 도시적의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도시적 위치를 갖습니다. 도시적의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목하십시오. 너비 4m 이하, 4m 이하 범위에서 건축수를 따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지정된 지정건축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지정건축선이었고요. 여러분, 이 지정건축선은 자 이렇게 되죠. 자,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건축선 도로에 소요되게 된 4m 이상인데 그 4m 이상인 30m 도로가 있어요. 자, 한쪽에만 대지가 접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대지예요. 그럼 건축선이 어떻게 되죠? 이때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이 되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본래의 건축선이라고. 건축선이 돼요. 근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게 본래 건축선인데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4m 이하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이 본래의 건축선 말고 별도로 이렇게 별도로 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정한 건축선이라고 해서 이름을 지정건축선이라고 붙이게 된 거죠. 그때 지정건축선의 지정은 4m 이하, 이 4m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이때 지정건축선하고 도로경계선 사이의 면적, 제가 빗금 치고 있죠.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선하고 도로경계선 사이의 면적이 대지 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지정건축선이 지정되었을 때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아까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선하고 도로경계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이 제외됐잖아, 그죠? 네. 지정건축선이 뭔지 아셨죠? 본래 건축선 말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할 때 4m 이하 범위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을 지정건축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정건축선하고 도로경계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포함된다. 이거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자, 건축법상 건축선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자, 양괄호 4번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건축물가 담당하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담당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건축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니까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창문 출입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를 할 수 없죠.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건축선이 있습니다. 이거 건축선이잖아요. 건축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은 이 건축물은 이렇게 도로 쪽으로 이렇게 돌출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뭐죠? 창문이라고, 창문. 창문이 닫혔습니까? 열렸습니까? 열렸죠. 열어버리니까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된 창문이잖아. 이렇게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된 이 창문은 이 도로면으로부터 이 창문까지 높이가 얼마 이하면 안 되죠? 4.5m 이하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이 빗금친 부분, 건축선하고 도로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입니까? 제외입니까? 대지 면적이 제외되니까 사실상 도로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자동차도 통행하고 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도로면으로도 4.5m 이하에 180cm, 150cm, 2m 높이의 창문이 달려있다가 열면은 도로 쪽으로 돌출하잖아. 화물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지나가면 부딪힐 수도 있죠. 그래서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달리는 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이렇게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네.